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보기 1번. 납세 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포함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뒤에 66페이지죠. 1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법인세하고 이게 다른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쪽에서 법인세를 또 보겠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납세 의무자에는 다시 납세 의무자에는 개인 맞아요, 법인 맞아요, 법인격 없는 사단도 맞고 재단, 기타 단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맞아요, 이거 여기까지 맞고 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제외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2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럴싸한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중에 2번에 대한 해설.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위에 틀렸죠.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영세율 사업자는 누구와 달리 면세 사업자하고는 달리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애초에 구조상 그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게라니까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영세율 사업자를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나요? 과세 사업자, 즉 납세 의무자이긴 하지만 세율을 0으로 적용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수출하는 거니까 수출하니까 그 소비지국 외국에서 과세해라 이 말이야. 수출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것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세율을 왜 해줘요? 그렇죠. 소비 외국에 수출하는 거는 그 나라 가서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영해세율로 적용해서 매출에다가 영해세율을 적용해 줄게.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 매입한 거에 대해서 공제도 되는 거예요. 환급까지 되죠. 매출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즉 매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이 없게 되고 납부세액이 없게 되고, 내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들어와서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공제까지 되니까 낼 거는 없고 공제는 되니까 환급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단계에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다?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도 우리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않고 면세 사업자는 사온 거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2번.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에 포함됩니다. 3번. 농민이 이 문구 되게 자주 나오죠. 농민이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굴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구. 자, 여기죠. 3번 문구. 청산이 아니고요. 너는 지워져라. 농민이 자기 농지를 확장 혹은 농지를 개량하면서 토사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토사석을 그냥 일시적으로 판매한다면 그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면 그거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농지에서 토사석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돈이 되네 라고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판 게 아니고 그냥 농지 확장하면서 토사석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 번만 판다 이러면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돈이 되네 해서 계속적으로 판매한다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4번.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면서 한 과세 기간 중 단 한 번 1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럴싸한가요? 한번 볼게요. 4번 풀이. 자, 뒷페이지에 있나 보네요. 자, 요 4번 해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의 판정 기준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나는 부동산 매매업을 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시. 근데 2번은 뭐예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 목적이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한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다면 사업 목적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두 경우 다 하는 겁니다. 1번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으니까 팔든 사든 뭐 1회를 팔든 2회를 팔든 아예 안 팔든 네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매매업이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번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한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다면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으로 하는 걸로 볼 거야. 간주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두 경우 다. 여러분 이 규정이 왜 있냐면 부동산 매매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계속성이잖아요. 계속하는 거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사업으로 봐서 판단하는 건데 부동산 매매업은 이게 나는 그게 부동산 매매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안 낼래요. 뭐 이런 경우가 막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위 요건 1번이나 2번,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버리겠다고 지금 여기 대부분 판례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을 읽어보면 다시 4번을 읽어보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면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아까 경우 1번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잖아요. 아까 첫 번째는 몇 번 팔았는지 체크하지 않았죠.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쉽게 말해서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사업적이란 거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치? 근데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없지만 한 과세 기간 중에 한 번 취득하고 2번 이상 팔았으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판 걸로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헷갈리게 섞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한 번만 판매했다면 그거는 계속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 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파악할 수 있겠죠.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에 떡하니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팔았든 2번 팔았든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에 그게 나타나지 있지 않다면 2번 팔아야 계속적인 걸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지만 너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그거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타냈으니까 한 번을 팔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5번. 농가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판매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잘 구별하셔야 돼요. 뒤에 마지막에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5번 해설 여기 있죠. 자, 함께 봅니다. 농어가 부업.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 중에서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활동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즉 이런 것들은 농업업의 일부로 봅니다. 농업업은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농어가 부업은 뭐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하나 매짐 하시고 추가로 확장합니다. 생각을. 그런데 소득세가 부가세되는 농어가 부업이긴 한데 그 중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것들은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농어과 부업은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그중 농어과 부업 중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는 독립된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층위를 나뉘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서 풀어봅시다. 농가에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활동이죠. 제조하고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농어가 부업하고 달리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잖아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번 문장이 틀린 게 되잖아요. 틀린 게 된다고요. 아셨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얘들은 뭐라고? 농어가 부업. 보통이라면 농어가 부업은 농업업의 부차되는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데 이 네 개 친구들은 네 개 애들은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 자, 나머지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법소부에 와서는 기본적인 다른 지금 수업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의 정리를 전부 다 봐드리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체크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피디하게 가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기, 국징은 좀 낯선 것도 많고 우리가 추상성이 높은 쪽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붙여서 했던 거고 지금 법수어부 쪽에 왔을 때는 설명이 길지 않고 길게 필요 없고 짧게 문장을 봐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의 그가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설명을 따로 붙이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냥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면은 좀 생략하고 강의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복습할 때는 꼭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고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